봉삼 씨, 토토로 얘기 잘 들었고,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정닥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래 기다렸네요. 네. 네네. 저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또 맨 마지막에 제일 재밌게 봤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또 준비를 했죠. 네. 네네. 이 앞에 세 분이 이제 소개해주신 그 시골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세 편 다 이제 좀 시골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시골 얘기는 그만하고 요 작품은 시골 얘기 그만하고 이제 성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네. 어. 요건 2004년작이죠.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네. 이게 네. 저는 몰랐는데 이 그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게 네. 그 동명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 봤을 때는 그래 재밌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제 원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뭐 특별히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네. 의외로 지브리 애니메이션들이 원작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작 문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거죠. 어떻게 나 보면. 미야자키 하야가 뭐 거의 뭐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 그 사실만으로 좀 신기하긴 했고. 네네. 네. 요거 이제 줄거리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모자 가게를 하는 소피가 어느 날 이제 동생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네. 두 명의 군인들이 이제 이 소피한테 껄떡대죠. 껄떡대는 이제 외국 군인인 것 같아. 우리나라 군인 아니고 네. 외국 용병들인 것 같아. 뭐 그런 그죠? 것 같아요. 껄떡대는 난처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그 잘생긴 금발의 하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피를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죠. 맞습니다. 근데 하울도 이 상황이 뭐 자기도 좋은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뒤쫓아오는 그 괴물 뭐 그런 것들이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하루 이제 마법으로 저 소피와 함께 홍콩이 아니고 이 새끼. 이 얘기가. 하늘을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걸어서 함께 도망치게 되죠. 네네. 준비한 건데 좀 웃겼다. 요거는. 지금 이거 애드립입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날 저녁 소피는 이제 동생을 만난 후에 이제 모자 가게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네네. 그 황야의 마녀가 갑자기 이제 가게에 들이닥쳐가지고 마녀가 소피를 갑자기 이제 할머니로 만드는 저주를 걸고는 이게 되게 새침하게 하울에게 풀어달라고 해보던가 뭐 이런 말을 남기고 가버리죠. 횡 가버립니다. 맞습니다. 이 할머니가 된 소피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찾아가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뭐 좋았던 점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네. 유명한 그 OST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맞습니다. 또 뭐 음악 이쪽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 시사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뭐 그 지브리에서 그 좋은 음악들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도 그 인생의 회전목마 요게 되게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 이거랑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울하고 소피가 도망갈 때 하던 그 공중산책이라는 공중산책. 그 옛날 한동안은 그 핸드폰 컬러링 순위에 항상 올랐었죠. 이 노래. 그렇죠. 이게 딩딩딩딩 딩딩딩딩딩 뭐 그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면 생각보다 OST가 좋다는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몇 곡 없다. 되게 유명한 거는. 그게 그렇지. 그게 하울 쪽에서 많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듣지. 저는 옛날에 뭐 라퓨타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토토로 노래들도 다 좋잖아. 그렇지. 라퓨타, 토토로 뭐 그 외에 다른 거는 노래가 유명한 센가치로는 잘 생각이 안 난다. 그치. 음악이. 그렇죠. 센가치로도 근데 막상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그렇고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이게 그 OST 앨범을 다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공중 산책도 그렇고 그 기본 멜로디는 또 이 인생의 회전목마를 다
갖다가 비슷해? 좀 약간 편곡하는 느낌? 편곡, 변주. 변주의 변주. 그러니까 네네. 그 공주상책도 듣다가 보면 초반에는 좀 음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치. 뒤쪽에 보면 띵띵띵띵띵 그 음은 그 멜로디는 또 그대로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거지. 무슨 멜로디였나요 도대체? 네? 그뭐 있잖아. 딩딩딩딩. 바바바바바바바. 알겠습니다. 네.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잘하는데? 딱 저는 김숙- 실제로 김수폴이 생각보다 잘해서 놀랬다. 많이 들었겠죠. 개음치인데, 깜짝 놀랐. 저는 왜 이게 막 기억에 많이 남냐 하면, 저도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음악 듣다 보면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한 번씩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놔뒀었어요. 제가 보통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몇백 곡 막 이렇게 막 넣어놓고 네. 듣는데, 요거는 빠지지 네네. 않고 계속 언제 들어도 좀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네네. 듣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브리에서 이제 뭐 동화 같은 설정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앞에 뭐 얘기한 그렇죠.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네네. 이 마법 그 배달부 키키 그거는 제가 보긴 봤는데, 이제 뭐 그것도 제일 나중에 좀 많이 본 케이스라서, 네네. 제가 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을 때만 해도 이 마법에 대한 뭐 환상에 대한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제가 못 봤었던 당시라 가지고, 네네네. 캐릭터들도 다 매력적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또 전쟁 이야기가 이제 여기 판타지에 또 그 합쳐지니까 약간 현실감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면서,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사랑 이야기, 사랑의 의미, 뭐 이런 얘기들도. 화끈. 너무 노골적이야. 뭐 키스까지. 아, 정말 깜짝 놀랐다. 홍콩으로. 그놈의 홍콩은. 대가리 저거 진짜 야, 씨, 나도 할당량을 채워야지. 씨. 그렇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요. 청취자분들. 네. 근데 실제로 뭐 이게 원작이랑은 좀 많이 각색돼서 나왔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네네. 이제 이 뭐 완성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확실히 이게 원작이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잘 살렸다. 잘 살렸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에 세 분은 이제 약간 요 지브리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작품 내부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면서 네네, 저도 약간 궁금증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뭐 원작 얘기도 좀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제 생각도 조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제 해석 같은 네네. 얘기도 조금 하면서. 네. 지금부터 그럼 정동진 모드.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처음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이제 네네. 요거는 그냥 뭐 해석은 아니고, 할머니가 주인공이라서, 그러니까 네. 처음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거 봤을 때도, 포스터 같은 거 봤을 때. 포스터 같은 거 그죠? 봤을 때 할머니가 주인공이라 이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봤을 맞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죠. 지브리는 확실히 지브리구나,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내용이 긴 원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을 때 뭐 물론 지금 요번에 봤을 때도 그렇지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거 왜 이랬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황야의 마녀가 왜 개 뜬금없이 이제 소피한테 저주를 걸었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왜 그랬지? 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작에서는 이제 원래 뭐 소피 동생한테 저주를 걸려가 있다. 동생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원작에서는 뭐 소피 동생한테 저주를 걸려고 하다가 언니한테 뭐 언니를 잘못 알아보고 잘못 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 내용이잖아. 처음에 하울이 쫓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쫓기고 있던 게 황야의 마녀잖아. 그렇죠. 마녀의 그러니까, 부하들. 마녀의 부하들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황야의 마녀가 이제 그 하울의 심장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하울을. 하울을 짝사랑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를 자기는 그만큼 열심히 쫓고 있는데 자기 손에 안 잡히네요. 쏙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그 주인공 소피하고 이제 하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손을 잡고 홍콩으로 날아가는 꼬라지를 훔치는 거야. 그래 그거였지. 너무 밉상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니년이? 그러면서 격을 끊어버린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울을 뒤쫓다가 이제 그러니까 하울이랑 막 갑자기 어울려서 막 손잡고 막 그런 하는 거에 손잡고 그러니까, 홍콩 가는 모습. 질투를 느꼈다. 질투를 느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신비디 좋아하네. 신비디. 꼴보기 싫었다. 그런 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뭐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울이 이쁜 여자들의 뭐 심장을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작에서도 그 원작에서는 그 하울이 되게 바람둥이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애니에서도 뭐 그 심장을 빼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약간 바람둥이라고 소문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죠. 저 소피가 만나고 나서는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긴 해요. 뭐 그렇죠.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손잡고 홍콩으로 날아가는 장면은 안 나오니까. 딴 여자의 손을 잡는 그런 장면은 안 나왔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걸로만 봐도 이제 좀 약간 바람둥이 가능성은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근데 바람둥이까지는 괜찮은데 심장 빼먹는다 할까 설정이 무슨 모탈 컴뱃도 아니고 되게 무섭네.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왜냐하면 하울이 만난 여자들을 그 황야의 마녀가 질투해서 다 죽인 거 아닐까? 그래서 저주를 걸었을 수도 있겠다. 다들 저주를 걸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와전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 하울을 만났는데 그 잘 만나던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황야의 마녀가 다 죽인 거야.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아니면 저주를 걸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울이 심장을 빼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와전됐다든가. 저 마녀가 하울의 심장을 원한다. 이게 갑자기 하울이 심장을 빼먹는다로 이렇게 와전됐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의 가십도 그렇고 소문도 그렇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다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이해하는 애들 있거든. 그래서 마녀도 이제 약간 이성적인 감정으로서 질투를 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뒤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약간 설리번 스승인 설리번에게 이제 좀 같이 대항하기 위해서 약간 손잡기 위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약간 질투 쪽이 좀 더 강하긴 하죠.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소피한테 저주를 걸었다. 그냥 그 자연스럽게 보고 넘어가면 너무 개뜬금없이 갑자기 거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영화에서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서 이게 전쟁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죠. 감독이 아무래도 그냥 이 메시지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의미한 전쟁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반전 성향을 좀 베이스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브리가 뭐 전투기 이름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반전 성향을 좀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그 반전 성향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그 설리반이라고 그 스승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전쟁을 일으키는 약간 원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샹년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제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갈 때쯤 걔가 하하하 이런 멍청한 전쟁을 멈춰라 이지라 하잖아. 씨발 전범 새끼가 쳐 돌았나 진짜. 아니 그렇잖아. 전쟁 일으키고 막 마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지랄해놓고 뭐 마지막에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 나도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 전형적인 어떤 그 뭐 책임전가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약간 전쟁을 일으킨 입장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시대 막 그런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너무 나는 거기서 확 또 영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걔가 그 얘기 하는 순간 와 이 새끼들 쳐 돌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는 좀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렇고 지브리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감독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전에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품들 있잖아. 네. 뭐 빨강머리 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유럽을 그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일본도 싫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쟁에 진 것도 싫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도피성으로 유럽 배경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토토로와 이제 그 반딧불의 묘를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외면하려고 했던 일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 지브리 이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그 이준익 감독님 작품 보면은 그 시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동주. 그런 데서 보면 동주. 동주에서 보면은 네. 이제 시인이 보면은 약간 이런 시기에 정말로 막 전쟁에 막 청년들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시대에 내가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뭐 제가 너무 미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전쟁 관해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이제 그걸 외면하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어떤 유럽 배경의 애니메이션만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직시하고 싶어서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만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거에 대한 약간 반성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은. 없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신PD만큼 분노할 지점도 분명히 없진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전쟁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막 전쟁의 참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약간 뭔가 좀 철없어 보이는 구간과 약간 전쟁을 진짜 자기 힘으로 이제 좌지우지 하려는 설리번이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전쟁을 지지했던 약간 일본의 기성세대들 좀 의미하는 것 같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있었던 사람들. 그런 네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좀 무례하잖아요. 그 다른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뭐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대. 궁궐이 그 소피가 아니 할머니를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뭐 도와주지 맞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례하다고 하는데 네네. 하여튼 그때 그 권력자들에 대한 약간 비판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약간 젊은 세대를 좀 상징하는 소피가 그 당당하게 좀 기성세대에 맞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일침을 날리는. 일침을 그죠? 날리고 뭐 원래는 뭐 소피도 그렇고 하울도 그렇고 뭐 두려움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함께 하면서 하울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혼자 못 찾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스승은. 그렇죠. 그랬던 맞죠. 것처럼 이게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던 그런 예전의 그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잘못된 일들, 역사적인 정말 잘못. 역사적인 그죠? 그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도 당당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뭐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전쟁을 일부러 좀 더 크게 집어넣지 않았나. 그 장면에서 이제 소피가 젊은 모습으로 잠깐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되게 그렇죠. 좀 빛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기에. 그렇죠. 역사의 과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때 진짜 자기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모습을. 그죠? 꿈보다 해본 거. 아 그런가? 전혀 아닌 거 아니야? 전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뭐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맞는지 네네.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맞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네 뭐 맞습니다. 네.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거. 미야자키 하야오 동절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되게 헷갈렸던 게 저도 보면서 소피의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왜 바뀌어 보이지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마법사나 마녀처럼 원래의 모습을 알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젊은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구나. 약간 그렇게 좀 착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뭐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안 있을 때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네네, 바뀌어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네. 아니네 하고 그러면 왜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바뀌지? 이런 생각하다 음, 보니까 음. 이 자기 외모에도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 없었던 소피가 이제 하울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그 소극적인 모습을 좀 버리고 그 할머니 모습이 되고 나서도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 사랑할 때마다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좀 확고해질 때마다 이제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내면의 모습을 좀 외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 그런 교훈을 네네. 진정한 자신의 가치나 뭐 사랑할 때는 뭐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나.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외모를 뭐 안 보고 뭐 내면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그 금발로 나타나가지고 손 잡았을 때부터 입이 빠졌어. 소피는. 입이 야. 외모에 빠졌어. 내가 그랬잖아. 같이 하늘을 나는 게 뭐라 그랬어 내가. 그만해.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잘생긴 거 늘 짜릿해. 늘 새로워. 최고야 늘 새로워 늘 짜릿해. 하울이랑 저기 센가치로의 하쿠가 지브리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주인공 원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확실히 그 기럭지를 봤을 때, 그죠? 약간 한국 아이돌을 모티브로 좀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개소리. 그럴지 하여간 뭐 하울이 제일 원탑이긴 하지 뭐 외모로만 따지면. 맞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잘생기게 아름답게 잘 그렸어. 그죠? 캐릭터를. 그렇지.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하울이랑 그 캐시퍼라는 그 불의 악마 예,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 과거에서 가서 소피가 과거로 가서 이제 본 내용에 따르면은 이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지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들이. 네네. 근데 없어져 버릴 캐시퍼에게 좀 자신의 심장을 주면서 계약을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순수한 하울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의 순수한 하울. 오히려 떨어져서 사라져버릴 존재였던 캘시퍼를 자기 심장을 내어주면서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그러면서 서로의 계약에 묶여서 이제 어쨌든 함께 계속 하게 되죠.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던 그렇죠. 거죠. 둘 다 얘가 죽으면 내가 죽고 뭐 그러니까 심장을 맞아, 공유하는 맞아. 사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장이 없어서인가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 머리색에 마음에 안 든다고 축 처질 정도로 그냥 외모에 집착하면서도 좀 하울이 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괴물이 된 외모를 보고도 뭐 물론 첫눈에 뻑이 갔겠지만 나중에 뭐 괴물이 되든 말든 나중에 내면까지 사랑해주는 소피를 만나면서 하울이 또 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소피를 통해서 그 캐시퍼와의 계약을 끝내고 이제 심장도 되찾고 해피엔딩 뭐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원작에서는 네. 소피 여기서는 이제 뭐 소피가 되게 그 평범한 그 소녀의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원작에서는 소피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뭔가 마법적인 그 능력이 원래 있는 캐릭터로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그거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 같은 그런 거네. 자기는 몰랐지만. 셀레스티어인 거야. 그렇죠. 우주적인 존재의 딸이었던 거야, 자기가. 그럴 수도 그죠? 있는 거죠. 반인 반신. 그래. 이제 스톤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가디언즈. 거기서도 그렇지. 이제 캐시퍼를 그 불의 악마로 손으로 잡잖아 맨손으로. 그냥.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캐시퍼를 부분인데. 그렇게 막 맘대로 다루는 장면이나 막 물 부었을 때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수아비를 그냥 짝대기 하나 들었을 뿐인데 걔가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그 걔가 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너무 사기적인 게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힘으로 뭐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에서는 다 그렇게 그렇죠. 평범한 소녀처럼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뭐 약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요런 쪽에 능력이 있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다. 힐러구나 힐러. 약간 그런 힐러. 느낌이 좀 같더라고요. 네네. 그게 좀 우리도 미리 알고 봤다면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보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뭐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손이 닿으면 죽진 않는구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죠. 그렇네. 네네. 그렇게 치면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라는 이런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인물이 소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고 그렇지. 살리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리는 역할이기도 하고 전쟁은 좀 죽음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살리는 역할이고 소피 덕분에 또 내용상으로도 또 전쟁이 끝나게 돼요, 결국. 맞습니다. 그럼 소피가 일본이다 이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아님 말고 이제 소피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일본의 새로운 젊은 세대 뭐 그런 예전에 이제 전쟁에 안 좋았던 부분을 뭐 인정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일본의 새로운 세대라기보다는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향. 나아가야 할 방향. 그치 지금 세대라 그랬으면 논란의 여지가 그렇죠. 아주 커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예 관심이 없잖아. 뭐 역사나 그렇긴 정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잘못된 건 고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 했을까? 아니 일본도 일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모두가 다 우익이고 모두가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일본은 처음부터 미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야자키 하야도 그렇죠. 자기도 일본인인데 그래도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면 네. 저도 사실 보면서 약간 그 지브리 작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작품이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난해했다. 좀 어려웠던 네네. 작품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저는 꼽자면 그래도 센가치히로 다음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제일 좋아하고 뭐 메시지라던가 뭐 내용이라던가 캐릭터 전부 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도 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면 제목을 이렇게 네. 짓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 부부 클리닉 아니, 부부는 아니니까. 사랑과 전쟁. 뭐 요 정도로 만들 연인 수 클리닉. 네. 네네. 좋습니다. 네. 6개월 뒤에 다시 오시고. 보통 4개월 아니었어? 4개월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뭐 하울 얘기하실 분들 있나요?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거라 그래야 될지. 네, 그거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역시나 저기 지브리 거 치고 최고 순위를 보여주죠. 순위? 수위, 애정신. 애정신에서 애정신. 최고 수위를 보여주는데 정말 극장 가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야해가지고. 진짜로. 하울 그 엉덩이 골 보여서 그런 건가?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아니 그 목욕하는 장면도 아이고. 나오잖아 계속. 그치 아, 노출은 그래. 거기가 제일 많았지. 아니 근데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진짜 명확하게 키스를 하는 장면을 마지막에 보여준다는 맞아. 게 연인이 너무 맞아, 깜짝 놀랐어. 진짜 맞아. 거짓말을 극장에서 일어날 뻔했어. 떨어져! 뭐 하는 거야?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이 자식들아.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어디 붙어서 지금 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와, 극장에서 일어나서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오덕 같았겠다. 떨어져! 뭐 일어나가지고. 아니 나는 확실히 뭐 우리 심프디처럼 뭐 일색이 있다고 해서 막 불편하다 그런 건 없었지만 네. 솔직히 뭐 그러니까 글로벌한 조금 그런 어떤 니즈에 많이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토토로도 그렇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거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네. 좀 괜찮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울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색깔이 뭐 일색이 좀 난다든가 아니면 조금 현대적인 느낌 난다든가 이런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성향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옛날의 어떤 지브리 느낌으로 돌아간 작품이었잖아. 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렇죠. 그죠? 진짜 다시 19세기 뭐 중세 같은 느낌의 유럽 같은 느낌. 유럽 뭐 같은 비행기도 느낌. 많이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지브리 작품 같은 느낌이 진짜 제대로 들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지브리 작품들 굉장히 많지만은 저희 화면 중독에서 처음 다루면서 네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네. 네, 이렇게 화면 중독 지브리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된 채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